한강 작가, 미국 대형 서점의 중심에 서다.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세계 문학계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들썩였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역사적인 순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이 세계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미국 대형 서점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지 궁금증을 안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중심 쇼핑몰 그로브 그로브에 위치한 반스앤노블 바은스 노블 서점을 찾았습니다. 서점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여서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보다 유난히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한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강 작가의 책 있나요? 그러자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 쪽 서점 한가운데 위치한 공간에 빨간색 표지가 강렬한 채식주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은 자랑스럽게 책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에 포함된 작품이에요. 한강 작가의 책은 단순히 한 코너에 소소하게 전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함께 소년이 온다까지 두 작품이 특별 컬렉션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와 이민진 작가의 파칭코도 보였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여러 권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노벨 문학상 수상 효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 꾸준히 자리 잡아왔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특히 채식주의자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주는 빨간 표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뉴욕타임스 선정 최고의 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힌 팻말도 보였습니다. 그 설명을 읽고 있던 한 고객이 책을 손에 들며 물끄러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소설을 좋아하시는 엄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평론가들이 극찬한 작품이라길래 궁금했거든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이미 미국 독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출판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이제 고전처럼 사랑받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점 직원은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 꾸준히 판매된다고 설명하며 가족과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주제 때문에 미국 독자들에게도 깊이 공감받고 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이민진 작가의 파칭코를 읽고 있던 두 명의 고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은 애플 TV에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한 고객은 드라마와 책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민진 작가가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풀어냈다니 정말 놀라워요. 한강, 신경숙, 이민진 작가의 작품이 모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미국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서점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주한 쇼핑객들로 가득했지만 책을 고르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그 손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한국 작가들에게도 특별한 섹션이 만들어질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한 문학계의 이벤트를 넘어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학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강 작가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신경숙 작가와 이민진 작가의 작품들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한국 문학이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1년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가족애와 어머니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으며 가족들이 각자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머니와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 어머니를 잃어버린 순간부터야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 이 문장은 미국 독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스앤노블의 한 직원은 이 작품에 대해 한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가족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어머니를 잃은 경험을 가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미국의 북클럽과 서평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한 독자는 이 책은 내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게 했고 어머니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리뷰를 남기며 이 작품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작가 이민진의 파친코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제1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국인의 이야기를 넘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민자 가족의 고난과 희망을 다룹니다. 파친코는 출간 당시 미국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곧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TV에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이 작품은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를 본 후 원작을 찾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파친코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반센노블에서 파친코를 고르고 있던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이나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원작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억압된 욕망과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미국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작품이 단순히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센노블의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독자들이 강한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채식주의자는 처음 읽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읽고 나면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국의 비극적 역사를 다룬 작품으로 미국 독자들에게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잔인한 현실과 마주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고통과 희망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소년이 온다를 읽은 한 독자는 리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이 작품은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강, 신경숙, 이민진이라는 세 작가는 각각의 매력을 가진 작품으로 미국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아시아 문학의 범주를 넘어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의 대형 서점에서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루키는 서구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아시아 작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은 오랫동안 세계 문학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이와 같은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미국 독자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넘어 깊은 질문과 도전을 안겨주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억압과 해방이라는 주제는 미국 독자들에게도 보편적이면서도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전형적인 소설의 구조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처음 읽은 독자들 중 일부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인공 영애가 갑자기 채식을 결심하며 그녀의 삶이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독자는 영애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고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서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큰 갈등을 불러올 일인가 라며 작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작품을 다시 읽거나 심도 있게 논의한 독자들은 점차 채식주의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채식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인간 내면의 욕망,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탐구한 작품이었죠. 한 독자는 책을 다시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성의 선택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읽으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철학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억압된 인간 본성과 해방에 대한 강렬한 비유였어요.
영예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억눌린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년이 온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국의 비극적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주제였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작품 속 잔혹한 폭력과 고통의 묘사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독자는 리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읽기가 힘들었어요. 폭력과 죽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야말로 이 작품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서도 연대와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비극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한국 현대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인간이 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선택과 연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역시 미국 독자들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준 작품입니다. 제1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미국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특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때로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봤고 그제서야 이 작품이 얼마나 깊은 맥락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라고 서평을 남겼습니다. 파친코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자들의 고난과 희망, 그리고 역사의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이 작품을 읽은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친코는 단순히 제1교포의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나도 이민자로서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고통과 희망이 너무나도 깊이 와 닿았어요. 한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그 주제 자체가 비교적 보편적이어서 독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도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가족의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독자는 왜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까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서평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시각은 변화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가 단순히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죠. 이 책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한강, 신경숙, 이민진이라는 세 작가의 작품은 미국 독자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도전과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의 삶과 문화, 그리고 세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로 시작되었던 독자들의 경험은 점차 발견과 공감으로 변화했고 한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넘어 세계 독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민진의 파친코와 같은 작품들이 서점의 중심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이 지닌 공통점은 특정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은 국경을 넘어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문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단순히 한 여성의 선택과 변화의 과정을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압된 욕망과 자유를 향한 몸부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담긴 작품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억눌려 있던 감정이나 사회적 틀에 갇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영애라는 캐릭터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을 덮고 나니 그녀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녀의 선택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용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독자들에게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 서점에서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관점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는 어머니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존재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 독자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의 중심이자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는 리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한국 문화 속 가족의 유대감은 제게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너무나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제1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민자라는 주제는 특히 미국 독자들에게 강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친코는 애플 TV의 드라마로 제작되며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원작 소설로 다시 돌아오는 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독자는 나는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인데 파친코 속가족의 이야기가 내 삶과 너무 비슷해서 눈물이 났다. 그들의 고난과 끈질긴 생명력은 내 가족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다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이민진의 파친코는 특정한 역사를 넘어 전 세계의 이민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겨주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강, 신경숙, 이민진 작가의 작품이 미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이들이 다루는 주제가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한국 문학이 단순히 한 지역의 이야기를 넘어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문학이 가진 가장 큰 힘, 즉 국경을 넘어 사람들 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한 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이 미국 대형 서점에서 중심 테이블에 놓이고 신경숙과 이민진의 작품이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작가와 작품들이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문학은 더욱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세계 문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서점을 나서며 느꼈던 것은 단순히 한국 문학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자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책들이 단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그들의 시각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강, 신경숙, 이민진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 문학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이 작품들은 단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국 문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읽었던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